근데 뜬금없이 심재철이 한 말이 나 경악했어요. 정부가 현금 살포를 하는 바람에 총선이 졌다. 아, 우리 심재철 끝날 때까지 정말 더티하구나. 아마 미래통합당의 정치인 중에 양강 비호감 정치인 그러면 나는 나경원하고 심재철 꼽습니다. 원내대표를 뭐 이어서 하기도 했지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정치인이라면 그간 미래통합당이 참 잘못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현금 살포 총선이 졌다라고 말을 하면 순간 아 얘네들은 절대 안 바뀌겠구나. 참 다행이다. 근데 팩트가 틀렸죠. 일단 뭐 선거 이틀 전에 아동수당 40만 원씩 뿌렸다고 했는데 이거는 선거 이틀 전이라서 뿌린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거였고요.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을 4월 말부터 신청하라고 한다고 이걸 가지고 지금 선거 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선거와 상관없이 진행한 거였죠. 그렇지 않았으면 당시에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아니 31번 전후로 이렇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대한 비판을 한 번도 안 한 당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그 심재철 의원이 저희 동네 지역구 의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 동네에서 되게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어떤 이분의 지지층이나 조직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5선까지 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번에는 정말 심재철 아웃에 대한 열망이 워낙 이 동네 주민들이 강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양시가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도 않은데 전국 최고의 투표율 중에 하나였어요. 안양 동안을이 그 정도로 결국에는 이제 시민에 의해서 이제 아웃되시는 분인데 이번 선거 때도 이제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참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안 좋은 소문들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의 이제 자녀분이 그 심재철 의원의 아드님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는데 일진으로 유명했다. 그런 소문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네거티브에서 활용해 두면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 이런 거 했다면 오히려 역풍맞는다 그래서 활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소문도 있었고 또 이제 범개혁에서 뭐 어떤 그 뭐 에스컬레이터 제가 만들었어요 했던 영상도 있었지만 아마 대진년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선거 방해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1인 시위 피켓하고 피켓 했을 때 이분들을 고소했거든요. 대학생들을요? 예, 대학생들 고소했는데 그분들 고소 사건의 어떤 녹취를 받아서 하셨던 속기사분이 제 아주 가까운 지인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때 심재철 의원의 어떤 녹취 내용을 보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국회의원식이나 되고 5선이나 한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을 깔보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인간됨이 너무 엉망이다라는 실망이 너무 커서 어떤 빨간당에 대한 어떤 안티 세력으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적극 설파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정부 현금 살포 때문에 총선 졌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 전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반대했으면 시기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정치적 소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황교안 전 대표에게 공천 실패 책임이 있다라고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80년대 초반에 학생운동하고서 변절자소를 왜 들었는지를 그쵸. 저는 같이 있던 사람에게는 다 욕하고 잘못되면 남에게 그 뒤집어 씌우는 그런 속성을 아직도 나이 먹어서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분은 죽을 때까지 이 속성을 갖고 살게 됩니다. 다시 정치에 복귀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진 세력이 상큼하게 들어와 있는 자리에서는 지역구로 옮기기도 힘들 거고. 근데 사실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거든. 선거 가면 갈수록 우리 쪽을 뭉치게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심재철이 했던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현금 살포 때문에 총선이 졌다는 이야기보다는 임팩트가 남아있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당하겠네라고 하는 이쪽 표를 결집시켜준 대표적인 놈 중에 하나가 심재철이라고. 근데 저는 심재철이 제가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너무 제가 지분이 많아져서 아 괜찮아요. 해요. 그 심재철은 그거는 선거에서 자기 살고 당을 죽이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살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처럼 강력한 투사가 있어야 21대 국회에는 우리 당이 싸울 만하다. 나처럼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는 사람을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아줘야 된다라는 자기 살기 위한 그런 구호였는데 이게 그 푸나이 말씀대로 당 전체를 죽이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국민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코로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 미통당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더 좋은데? 라는 정책 대결로 갔어야 되는데 어느 일정 수준 경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싸움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 싸움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정부의 현금 살포 때문에 총선을 졌다고 하면 자기들도 현금 살포 정책을 내놨으면 됐잖아요. 자기들은 계속 반대를 해서 내놨어요. 네. 반대의 길로 갔으면서 이제 와서 지고 나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참. 그러니까 사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칠 수도 없다 그러잖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쯤 되면은 자신들의 처절한 반성과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뭐 협조할 건 협조하고 긍정적 이슈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된다. 난 그렇게 국회의원 임기 마치겠다고 나가면 뭔가 마음속으로 애잔한 게 생기잖아요. 이건 뭐 헛소리하고 나가고 그래. 나는 지금 심재철보다는 이재정 의원님 혹시 보고 계시면요. 그 텔레그램이나 카톡 좀 보세요. 내가 보낸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안 보고 계세요 지금. 자 여기까지. 자, 마무리로 한마디 하면 그 현금 살포 얘기가 나왔는데 기왕 이 얘기 듣는 거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한동안. 그렇지. 그럼 나온 김에 제대로 한번 살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제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가계부채 해결이든 한 코로나 효과가 1년 이상 갈 텐데 분명히 제대로 된 현금 살포를 하면은 국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그냥 기왕 욕 듣는 거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금 살포가 뭐냐? 어려울 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야지. 현금 살포가 현금 무슨 그 용어에서 그 용어를 쓰는 애들한테 기왕 듣는 거 뭐 제대로 하고서는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그 용어에서부터 선민의식이 느껴지죠. 그렇죠. 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같은 원내대표지만 얼마나 잘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주위에 이제 정치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한 축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초반에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인영 원내대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운도 따랐던 건 뭐냐면 그 앞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굳은 일은 다 하고 나갔어. 그 욕도 제일 많이 먹었고 법사위원장 준 것 때문에. 근데 초반에는 나경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욕도 많이 먹었다고. 기억들 아시겠지만 다 주고 가는 나경원이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사항을 취임받지 못하게 갖고 저쪽에서 되치기 당하고 올 때 그리고 나서 요거를 받아주면 안 되는 상황에 산소호흡기 대줬다고 하는 기억들 나시죠? 네. 그때까지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막판에 가면서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이제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지지자들 중에는 우리가 여당이니까 참고 기다려주지 않은 분도 있지만 좀 강성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결이 나는 더불어시민당 지지자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지지자 사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결이 약간 다른 것들. 그러니까 막 왜 그걸 못해하고 하는 강성 지지자가 있는 거고요. 강성 지지자가 끌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덜 강성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도 있어요. 역사님 필요해. 난 이렇게 일단 보는데 어쨌건 이인영 원내대표는 끝나고 보니까 잘한 거더라. 칭찬해드려야죠. 저 작년에 여기서 이인영 문희상 의장 실드 쳤다가 욕 무지하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정치는 원내대표라는 직책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에서 국회의원들을 이끄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협상의 당사자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이인영 대표가 그 살림을 맡았을 때 128석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150이 필요한데 그거 꾸러 다닌 겁니다. 옆집에. 그러니까 정의당도 가고 뭐 민평당도 가고 뭐 그 바미당 뭐 남은 세력하고도 가고 그러면서 얼마나 아쉬운 소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 있을 때 원내대표 했던 사람의 역할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해야지 왜 저 사람은 원내 일당인데 저렇게 힘이 없이 끌려다니냐. 정치를 한 겁니다. 정치를.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은 구호만 외치면 되지만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법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살림살이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협상 태도가 완전히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이인영 대표가 그 작년에 대표되면서 그 대표 영상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바꾸기 위해서 일단 오늘 내가
머리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노력한 분입니다.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상대가 나경원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비판을 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경원이 너무 싫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같이 있었는데. 어울려 다니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보단 막 조금만 양보하는 뉘앙스를 보이면은 전 뭐냐 막 이렇게 욕을 먹는데 사실 김태년 이제 신임 원내대표도 보면은 욕 어마어마하게 드실 거야. 내가 장담한다.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자리고요. 여당의 이번에 나왔던 후보 중에 정성호 후보 같은 경우는 협치하겠다가 가루가 됐잖아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속마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야당으로부터 당신들 무시하지 않을 거야. 180석이라도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일종의 태도인데 요거를 선거 초반부터 우리는 야당과 협의를 하겠소. 야당에 끌려가겠소로 들리는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김태년 당선자 입장에서도 아마 초반에 욕 많이 드실 거예요. 법사위 양보해봐봐. 얼마나 가루가 되겠어요. 아우 또 난리 나지. 네, 결국 이인영 원내대표 관련해서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가 자기보다 후배지만 존경한다고 말씀을 표하셨잖아요. 그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전대협 출신들에 대한 약간 좋지 않은 마음들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전대협은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목사님을 욕하는 겁니까? 전대협 세대?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서 그랬었는데 요번에 원내대표 하시면서 나오는 언행들이나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시민 작가님도 아마 보셨던 것 같고 그런 고정관념을 많이 깨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좀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지켜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뭐 보니까 법안 체결율이 62%로 최고고, 그러니까 여기 비교를 해놓으니까 참 내가 욕하는 것 같은데 1기, 그러니까 1년씩 하니까 4기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20대 1기 우상호 법안 처리율 19.7, 2기 우원식 32, 홍영표 36.5, 다음에 이인영 62인데 뭐 다른 분들 디스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과정이 있잖아요. 초반에 잘 안 풀릴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야당이었어요.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이런 건 있거든요. 일단 법도 처리 많이 시켰지만 인사청문회 많이 하면은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거기 관련해 가지고 야당과 협조도 구해야 되고 부결시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참 고생 많이 했고, 이게 또 하나의 정치인이 인정받으면요 이게 정치적 자산이 된다고 일단 보거든요. 여기 이제 지금 성질 급한 분들은 이제 이인영 당대표 나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대 국회 원내대표 그 네 분이 다 나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우원식,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이 맨 처음 했었죠.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은 탄핵을 가결시키는데 그 당시에 집안 형편 정말 안 좋았거든요. 123 가지고 234를 끌어냈기 때문에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때 그 탄핵 과정에서 또 촛불 국민들이 우상호 의원 욕 많이 했습니다. 뭐하냐, 지금 빨리빨리 해야지. 근데 결과로 보면은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고, 우원식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대표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대표들은 그 위치에 가면 자기 이득 챙기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와 결합해서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친문 비문을 떠나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도 아까 말씀대로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애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180석에 대해서 그쪽 미통당이 아직 이 힘의 위력을 잘 모를 수 있고 개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처음에 이걸 밟아도 되는데 그냥 말 들어주자 때문에 답답해 하실 텐데, 그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십시오. 초반에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동질도 아니고요. 가장 관심을 많이 받다가 정치인들은 어떤 특정 퇴임 이후에 관심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를 하냐 안 하느냐가 대권 지지율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 직책도 안 맡고 있느냐 이런 차원도 있다고 일단 보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 주장이 딱히 틀린 게 아니에요. 한참 주가가 올랐지. 이제 뭐 정권 우석도 잘 끌어갔으면은 생각은 바꾸면 되는 거거든. 자꾸 머릿속에 이해찬 대표의 아우라가 있으면 아직
경륜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반대의 논리로는 조금 더 젊은 사람이 뭔가 좀 활기차게 끌어나가도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인영 당대표 나가라 하는 것이 아주 막 정치를 모르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흐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